아니요. 자, 혈액 혈소판하고 피 있어요. 피가 있는데 피가 우리 이렇게 옷에 젖었을 때 피가 다 마르고 난 다음에 그죠? 완전 순수히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나? 그러지 않지. 남지. 약간 흔적이 남지. 흔적이 남아있는 이유는 혈액에 세포 성분도 있고 액체 성분도 있어서 그래. 오케이? 액체 성분들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혈장이라고 하고 그럼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피를 이렇게 해서 막 시험관에다 놓고 막 르르르르 돌려보면 원심분리를 겁나 뒤지게 해. 막 회전을 시키면 1분에 500번 돈다는 맞아요. 1분에 500번 아니요. 더 훨씬 더 많아요. 1분에 500번? 훨씬 더 많아요. 6,000회? 6,000회? 3,000회에서 6,000회 정도 막 돌려요. 상황에 따라 달라서. 아무튼 돌리게 되면 각자 자신의 혈액 안에 녹아있는 그 혈액 성분의 무게에 따라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여기죠. 페이지 140. 아마도 140쪽 8쪽 7쪽 아래쪽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부분이고 그죠? 굉장히 빠르게 복습을 한 번 하고 142쪽에 심장을 할 거야. 오늘 목표란 건 여기가 심장이 돌아가기는 눈이 멜랑콜리한데요. 눈에 힘. 자, 혈액에 세포 성분과 액체인 혈장 성분이 존재하는데 그죠? 자, 혈액에 어떤 성분? 세포 성분을 다른 말로 혈구라고 하고 혈구 이 혈구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누라. 자, 적혈구 쪽쪽쪽 존재하는 적혈구 불구족족 존재하는 적혈구와 그죠? 적혈구가 가장 개수가 많더라. 그죠? 약 이만큼의 혈액의 부피 안에 450만 개에서부터 약 500만 개 정도를 개수를 갖고 있더라. 그죠? 그리고 자 크기는 제일 커. 핵도 갖고 있어. 근데 균이 들어오면 균을 향해서 먹어갖고 제거시켜주는 아이가 있더라. 자, 식균작용 먹어서 없애주는 백혈구라는 식균작용하는 아이가 있더라. 한 몇천 개라도 균작용. 그죠?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개수가 이만큼의 혈액의 부피 안에 얼마 정도? 6천에서 8천? 6천에서 8천. 오가 똑똑해요. 6,000개에서 8,000개. 근데 이만큼의 개수를 갖고 있다가 야 너 지금 균 들어왔어. 빨리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는 저 개수가 늘어나더라. 만 개. 그래서 피검사를 해봤는데 백혈구 수치가 막 2만 개에서 한 4만 개 정도 늘어나 있다 보면 적군이 집투했으니 우리의 악을 늘려서 빨리 제거합시다. 이런 식이야. 식균작용을 하고 있을 쌤 근데 때가 항상 많으면 안 돼요? 항상 많으면 안 좋아요. 왜요? 항상 많으면 안 좋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기능을 해줘야 할 때 그 개수를 늘려줘야지.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혈소판은 딱지 삐딱지 조그마한 크기를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얘도 어느 정도 개수냐면 그래도 한 15만 개 정도를 갖고 있어. 그래서 혈액이 어떤 피가 질질 새고 있을 때 혈액 응고 작용, 그죠? 피딱지를 만들어서 계속 피가 새지 못하도록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수행하더라. 그게 혈소판, 그죠? 오케이? 그리고 적혈구는 적혈구 속에 산소 운반 단백질 6글자는 꼭 기억해야 돼. 누구 있어?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산소 운반 단백질. 글로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산소 틀린 줄 알고 말하는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 왜 또 눈이 멜랑콜리해? 왜 그러는 건데? 오늘 몇 시부터 학원 다녔는데? 저 10시요. 9시. 9시부터 학원 다녀가지고 점심 먹었어? 점심이요? 먹지 않았을까요? 계란? 저 점심으로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 오 좀 맛있겠다. 먹었구나. 여기 불닭볶음면 같은 것도 못 먹고 언니 건빵이라도 하나 먹어라. 자, 졸리면 입에다 집어넣으면 돼. 소금빵 먹고 이게 좀 하는 기운이 떨어지니까 뇌에도 지금 영향은 없겠다. 선생님이 뭔가 어조를 가지고서 이게 하는데 나는 참 졸립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뭘 먹어야 된다고? 너 먹었잖아 초코파이. 아까 여기서 피셜피셜 먹더만. 피자 뭐 먹어요. 피자 먹어. 아 피자 먹는단 말을 하지 않았는데 피자 먹고 싶다. 피자. 그냥 피자하고 치킨 나도 김치씨. 언니 우리 시간 이걸 입에다 잡수시면서 피셜피셜 잡수시면서 잠을 한번 깨봐요. 자 해볼게요. 넷 야, 그래서 이걸 지난 시간에 했고요. 저 헤모글로빈 때문에 HB라고 하는 저 헤모글로빈이 혈색소야. 그래서 여기 안에 철분 이온이 들어있어. 철분. 그래서 얘 때문에 피가 붉게 보여. 피가 붉게 보여요. 자, 했고요. 이게 세포 성분이에요. 그래서 혈액의 대부분은 약 45%가 혈구 성분이고요.
나머지 55%가 액체인 혈장 성분입니다. 비슷비슷하네. 비슷비슷해도 10%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55% 정도는 아. 액체로 되어 있는 혈장 성분이더라. 오케이. 네. 자, 이걸 시선 시간에 썼어요. 오케이. 혈액의 구성 성분. 그래서 혈액은 우리 몸에서 산소 운반 기능도 수행해. 그죠? 산소 운반 기능. 네. 그리고 혈장의 대부분 포도당이나, 그죠? 아미노산이나, 그지? 양분들을 녹여서 운반하게 해준다. 그게 액체 성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 운반해주는 작용도 수행하고요. 영양분도 운반해줘. 그 다음에 산소도 운반해줘.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이제 버려줘야 할 노폐물도 혈관에 녹여서 운반이 되니까요. 운반해주는 역할을 수행해. 그리고 방어작용 수행하고 있죠. 백혈구 식균작용 균을 먹어서 없애니까. 균을 먹어서 없애주니까, 그죠? 방어작용도 같이 수행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죠? 자, 그걸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께 숙제를 안 내드렸어요. 그래도 착하게 안 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했기 때문에 149쪽에 11번, 12번 완성해줘봐. 예? 지금 나인나우. 11번, 12번이요? 네. 그리고 심장 가게. 심장 들어가면 더 미친듯이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사운드 내지 말고 11번, 12번. 쌤, 땡. B요 6글자를 써야 되나요? 아니 5글자짜리를 써야 되나요? 둘 다 두 글자씩인데 A, B는? 두 번째 거 네, 세 글자요. 3글자요. 네, 11번에 2번 답은 세 글자예요. 3음절. 중요해. 쌤 그때 안 왔었던 것 같아. 응, 너 안 왔어. 안 왔어. 그래서 너를 위해서 지금 빠르게 정리해 준 거야. 네. 쌤 그건 안 했어요. 혈장 구성이요. 혈장 영상 했는데 어. 대부분이 뭘 했나? 방금 했잖아. 콜라. 방금 복습할 때 했어요. 방금 복습할 때 했어요. 너 그러다 다친다. 아, 괜찮아요. 6년은 했어요. 아 진짜 거짓말 6년은 했어요. 쌤의 최애 음식은 뭔가요? 청국장?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 최애요. 최애 그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청국장.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냄새 나는 거 안 좋아하잖아.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너의 최애 음식은 뭐냐? 피자? 저요? 아니요. 치킨. 저 치킨? 스파게티가 제일 나아요. 스파게티? 한국 사람 아니라 이태리 사람이구나. 아니 약간 라면은요 맛있는데 뭔가 뜨거운 게 기분이 나빠요. 야, 토마토 스파게티도 나름 뜨겁지 않냐? 맛. 아니 안 뜨거워요 스파게티는. 그럼 라면도 시켜서 먹어. 아니 라면 라면에 지금 대한 맛없잖아요 지금. 라면에 대한 거식이다. 라면 부른다고요. 라면 쉽게 불어. 파스타는 좀 덜 빨리 부는, 덜 늦게 부는 것 같은데. 여튼 답을 한번 달아볼까요? 기다릴까요? 네. 두 개 다 풀었어요? 벌써? 두 문제 다? 오, 나이스한데? 오. 자, 11번. 자, 11번. 149쪽에는 11번. 일단 거기 A와 B는 각각 뭐라고 합니까? A는 뭘까요? 혈장. B는 뭘까요? 혈구. 맞습니다. B가 붉은색을 띠는 것과 발명의 깊은 성분 적혈구. 물어봤습니다. 적혈구겠죠. 붉은 이유는 붉게 해주는 이 철분 때문에, 헤모글로빈 때문에 붉은데 그 헤모글로빈이 거의 적혈구에 완전 이빠이 들어있잖아. 이빠이가 뭐냐? 많이 들었다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일본어 붉게 교실인가요? 써 있습니다. 자, 좋죠? 그 과학도 공부하면서 일본어도 공부하네. 자, 12번. 자, A, B, C, D가 있습니다. A가 뭘까요? A요. 제일 작고 혈소판. 맞아요. 혈소판. B는 뭘까요? B는 백혈구. 네, B는 백혈구입니다. B는 백혈구. 자, 그럼 C는 뭘까요? 적혈구. 적혈구입니다. D가 뭘까요? 나머지 액체 성분인 혈장. 네, 혈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굿.
자, 그럼 A는 출혈 시 혈액을 응고시킨다. 출혈이라고 하는 건 상처가 났고 모세혈관 바깥으로 막 혈액이 다른 곳으로 막 새고 있을 때 피딱지를 만들게 하는 역할. 맞죠? 쌤. 네. 근데요. 네. 그 속에서 막 핏줄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요. 피멍 드는 거죠. 그게 먹는 거예요. 아, 그 피멍이에요? 네, 그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멍들었던 게 차차 좀 나아지죠. 시간이 지나야 돼. 그게 멍이구나. 여러 가지 작용들을 거쳐서 하니까. 예, 기억 맞고요. 디귿, 니은 맞을까요? 비는 가운데가 오목하지 않죠? 적효가 네. 오목하죠. 아,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디귿 맞을까요? 식균 작용을 하더라? 아니요. 아니죠. 너 그러다 진짜 다쳐. 너 조심해. 그럴게요. 그 다음에 디을, D는 약 90%가 물이고 물질의 운반과 체온조절을 한다. 맞죠? 네. 리을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장. 142쪽 심장 혈관 진짜 메인에 이런 혈액들을 운반하게 해주는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해주는 심장이 어찌저찌 하여서 혈액을 순환을 잘 시킬 수 있는지 심장의 구조와 혈액이 어떻게 들고 날고 하는지를 배워볼까 합니다. 쌤, 근데 심장은 한 개밖에 없어요. 왜 한 개밖에 없냐고? 나한테 Y를 물어본 거야? 아니, 뇌같이 중요한 건 다 두 개씩 있잖아요. 아, 그냥 구조적으로 두 개 반구로 나뉘어진 것 같아라고 구획상 나눈 거지 두 개이진 않아요. 뇌는 하나예요. 아, 그래요? 뇌 하나예요. 좌반구, 우반구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아, 우리 눈에 봤었을 때 여기는 우측 반구고 저쪽은 좌측 반구라고 구분해서 나누는 것뿐이지 두 개의 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물에서 미안하지만 뇌는 없어요. 우리가 로봇화가 되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은 이해하는 학문이야. 그래서 뭔가 이게 나름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 있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 자, 일단 갈게요. 어떻게 네. 할 거냐면 심장. 물론 모든 개체의 심장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유예요? 영장. 영장류고 1류고 그지? 자,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류. 그지? 누가 소라고 한거 같은데 소 아니죠? 포유류.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류죠. 포유류가 대체적인 그 척추동물 동물들 중에서 좀 더 많이 진화된 형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젖을 먹어 키우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난생인 얘네들, 그죠? 어류나, 그죠? 조류들보다, 그지?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내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심장 구조예요. 심장이 두 개의 반과 두 개의 심실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유류의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어류의 심장은요, 일심방 일심실이에요. 에? 어류는 동맥혈과 정맥혈이 자꾸 계속 뒤섞여요. 쌤, 그럼 동맥혈이 뭐고 정맥혈이 뭔데요? 꼭 배웁니다. 아무튼 어류는 일심방 일심실이고요. 오케이? 포유류는 이심방 이심실이에요. 우리는 이 이심방 이심실 구조인 우리의 포유류의 심장 구조를 배울 겁니다. 오케이? 네. 포유류 거를 배울 거예요. 이심방 이심실 구조를.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자, 방이 있고 실이 있는데 심장은 일종의 엔진처럼 계속 수축과 이완을 통해 한 번 심장으로 들어온 피는 두 번의 수축 과정을 거쳐서 심장 바깥으로 나갑니다. 오케이? 한 번 심장을 통해 들어온 피는 두 번의 수축 과정을 거쳐서 심장 바깥으로 나가고 쭉 나가면서 머리 위쪽으로 공급될 건 공급되고 또는 다리 쪽으로 공급되고 동시에 그쪽 조직세포 쪽에 있는 노폐물도 또 받아와서 또다시 배설기관 쪽이나 그쪽으로 계속 순환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말로 홈런처럼 대기됐던 혈액들이 계속 들어와서 내보내지고 들어와서 또 내보내지고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게끔 구조화되어 있어. 근데 그게 멈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죠? 뭐 나이가 또 꼭 들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선천적으로 그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약간 막 그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 그 내 선생님 지인 중에도 한 분이 갑자기 흉통을 호소를 하셨었어. 근데 몇 개월 전에도 그런 증상이 있었었거든. 근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다가 진짜로 심장 마비에 걸리셔서 돌아가셔서 그때 당시에 바로 조사하셨어. 그때는 연세가 50밖에 안 되셨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 특히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
아빠 내가 오늘 심장 구조를 배웠는데, 그지? 근데 몸은 시그널을 보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빠가 막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나, 아빠가 사장이면 별로 스트레스를, 사장이어도 스트레스를 사장. 받죠. 사장이어도 받아요. 근데 이제 사장 밑에 있는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말 그대로 사장이 말도 안 되는 거 막 주문하고, 약 같은 거 주문하고, 근데 본인은 해결해야 되고 막. 아무튼 여러분들 먹여 살리시려고 굉장히 여러분한테 표현은 안 하시지만 많은 과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그 몸에 어떤 증상으로 찌릿찌릿 나타난다고 막 가슴이 흉통이 왔는데 본인 병원 갈 시간 없다고라고 해서 병원을 안 가시게 되시면 그게 이제 나름의 전조 증상처럼 심장 주변에 처음 들어가는 혈관이 조금 막혔다거나 해서 순환이 잘 안 될 때 나름 신호를 준 거야. 근데 그걸 개선해낸다거나 하는 어떤 요지가 없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경우에 한 번에 다시 다음번에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서 이제 그죠? 이제 계속 빨빨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빠 혹시 아픈 데 없어? 아빠가 저거 잘할걸요. 아빠가 그래 그러실 수 있어. 알아서 잘 케어하실 수도 있어요. 아빠가 에헤. 의사여도 그래도 병을 키우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프면 바로바로 빨리빨리 진단,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제발 빨리빨리 고쳐서 이제 같이 오래오래 잘 살게라고 하시면 그죠? 혹시 알아요? 아빠가 용돈이라 좀 더 주실지 기특한 녀석 이러면서 그러실 수 있죠. 뭐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간혹 가다가 안 아팠었는데 갑자기 아파지는 뭔가 질환이 보인다 그러면 시그널을 주는 거야. 너 아파라고. 응?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항상 늘 이 시간대 졸렸어. 그러면 그건 이상하지 않아. 그런갑다라고 이상한 증후군이 없어. 근데 늘상 졸던 친구가 안 졸게 되면 나는 굉장히 걱정을 하겠죠.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아프다가 갑자기 아픈 것이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잘 살펴보시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 네.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되어 있고요. 자 방을 위쪽에 해당하는 그 주머니들을 위에를 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를 실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포일의 심장 구조를 배울 거라고. 어떻게 해서 혈액의 심장을 돌고 나가는지. 그리고 역류가 되지 않도록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혈액이 역류가 안 되는지. 저거 자,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 내부에 판막이 있어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심장 구조 그림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시간을 잠깐 드리고 여기 제가 이면지를 이미 갖고 온 이유가 있겠죠? 이면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외운 것까지 하시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수업 진행이에요. 그래야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라고 하는 그 흐름들의 문제들을 안 헷갈리게 잘 받아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일단 위에가 방이에요. 오케이? 근데 위에가 방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봤었을 때의 우와 좌로 위치를 잡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제 위치에 서 있고 이 심장을 이대로 꺼내서 여기다 놔뒀을 때의 좌우의 위치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위치에 서 있고 이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대로 놔뒀을 때의 우좌의 위치니까 여러분이 제 위치에 서 있고 그러면 나는 자기 이쪽이 무슨 기준인 손이에요? 거야? 네, 이 위치가 기준이에요. 이 위치가 나의 이쪽은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요. 네, 오른손이죠. 그죠? 혀가 오른손이죠. 나의 이쪽 손은 왼손. 왼손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손이니까 우를 쓰겠죠. 이쪽이. 그죠? 이 심장을 그대로 꺼내서 여기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상황으로 우와 좌를 잡는 거야. 여러분이 마주보고 있는 입장에서 우좌를 잡는 게 절대 아니라고. 이게 약속이야. 국제적 약속이야. 그 약속을 혼자 본인만 반대로 판단하고 있으면 계속 반대로 보는 거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국제적 약속은 이 심장을 이대로 꺼냈을 때 우와 좌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쪽은 위에가 심방인데 무슨 방? 우심방. 그죠? 좌. 이쪽은 좌심방. 됐다. 위가 우심방, 여기가 좌심방. 저 위쪽이 방이야, 심방. 그러면 아래쪽은 뭐겠어? 실. 아래가 우심실, 여기가 좌심실. 좌심, 우심. 그죠?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그죠? 위에가 방, 진짜 듣고 있죠? 위에가 방, 아래가 심실. 그죠? 자, 혈액은 항상 어떠한 형태로든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올 때는
구조를 다 봤더니 항상 심방으로 먼저 들어오더라는 거야. 심방. 오케이?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오고요. 나갈 때, 심장에서 혈액이 나갈 때는 심실에서 나가요. 혈액이 나갈 때. 오케이? 자, 네. 방으로 동시에 들어오고요. 오케이? 그럼 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어떻게 되냐라고 봐봤더니 방으로 우심방과 좌심방으로 각각 혈액이 들어온 다음에 오케이? 이 두 개의 방이 가운데 연결고리가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안 해. 오케이? 방 두 개는 딱 분리되어 있어. 방 두 개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서 고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연결이 안 돼 있어. 근데 구조를 봤더니 방에 있던 것과 실에 있던 거에는 혈액이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방 두 개가 혈액을 받아서 동시에 우심방, 좌심방이 동시에 수축하게 되면 생각 듣고 있죠? 두 개의 방이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심방에서부터 심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혈액이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는 길이 있다 보니까 혈액이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는 길이 있다 보니까 두 개의 심실이 심방이 동시에 수축하여서 슝 혈액을 받고 심방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 혈액이 어디로 가겠어? 심실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죠? 안 돼요. 자, 두 개의 방과 방 사이는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없다고. 그죠? 너무 어릴 때 태어난 이후에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좌심방, 우심방 사이에 태아 있을 때는 두 개의 약간 구멍 공간이 있어. 근데 이제 커서 점점 이제 생후에 몇 개월이 되면서 이 격벽이 막혀야 돼. 방과 방 사이가. 안 막히면요. 안 막히게 되면 수술을 해. 오케이? 막아져 가게끔 자연스럽게 되는 형태들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막혀져서 심장에 어떤 통증이나 어린 아이인데 이렇게 태어난 이후에 그런 게 있으면 심장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큰 병원에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방과 방 사이에는 구멍이 없고 좌우로 왔다 갔다 안 해요. 방 사이에서는. 근데 방이 수축을 하게 되면 방에 있던 혈액이 실로 내려와서. 그죠? 심실이 수축해서 혈액을 각각 이제 내보내지는 장소로 보낼 겁니다. 돼요? 오케이? 방에 있던 혈액이 실로 내려왔고요. 돼요? 자, 근데 이제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쪽에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저는요, 지금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모든 심장의 실제 해부학적 그림을 디테일하게 그리게끔 하는 건 아닙니다. 봐봐, 여러분 심장 그림 봐봐. 142쪽 메인 위에. 와, 지린다. 지리죠. 그 디테일한 그림 자체를 통으로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외워서 그린 다음에 배동맥, 태동맥 또는 배정맥, 태정맥 어디에 붙어 있는지 너네가 다 서술해야 돼 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 거라고.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심플화 시켜서 선생님이 그리는 툴 그대로로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가지고 몇 번 외우게 해야 응용된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위에가 방, 아래가 실. 여기가 어디라고, 승아야? 무슨 방? 그치, 우심방. 여기는 어디라고? 아래가 우심실. 그죠? 우심방, 우심실.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어 있다.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항상 혈액이 들어올 때는 어디로 돈다고? 심방으로 들어온다. 심방이요? 심방에서 심장 속 내부로 혈액이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네. 들어온 다음에 들어와서 심실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순환을 시키냐면 이쪽은 폐포가 있어요. 폐포는 호흡기관이죠. 호흡기관. 그래서 폐 내에 폐포라고 하는 공기를 담아두는 주머니가 있고 그 폐포 주변으로도 마찬가지 모세혈관이 흘러다닙니다. 오케이? 모세혈관, 혈액이 흘러다니는 아주 세밀한 길인 모세혈관이 흘러다니고요. 뭐 확산이.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 피가 오로지 혈관이라고 하는 동맥이나 모세혈관,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만 눈의 힘, 동맥이나 모세혈관이나 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만 동맥이나 모세혈관이나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만 혈액이 들고 순환하고 나가고 들고 순환하고 나갑니다. 동맥은 어떤 방향의 혈액을 동맥이라고 하냐면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방향 쪽의 혈관들 다 동맥이라고 해요. 심장을 기준으로 하여 혈액이 나갈 때 나가는 방향 쪽이 혈관의 동맥이야.
나가는 혈액 쪽이 동맥, 들어오는 혈관 쪽이 정맥.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올 때. 오케이? 나갈 때가 동맥, 들어올 때가 정맥. 그리고 나가고 들어오는 그 사이사이에 조직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서, 오케이?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혈액이 나갔어. 슝! 내보냈어. 내보내져서 얇은 한 길로 되어서 하나의 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간 다음에 여기가 동맥이야. 이게 심장이면 혈액을 내보냈잖아? 네. 심장에서 내보내갖고 쭉 모세혈관을 거쳐서 혈액이 쑥 지나갈 때 이 조직세포들에게 왜? 조직세포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어. 그지? 만들어진 양분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흘러갈 때 야, 나 이거 필요해. 나한테 좀 줘.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세포업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영양소나 산소들이 이 모세혈관을 따라서 흘러다니고 있을 때 이 영양소와 산소들이 조직세포에게 확산을 통해 실려져서 조직세포는 그걸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살고 그리고 조직세포 쪽이 막 열심히 뭔가 요리를 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요리해 본 적 없잖아. 있어요. 있어요. 라면이라도 끓여보면 라면 요리라고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계란까지 들어가면 요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라면이라도 끓여보면 쓰레기 나오잖아. 네. 그리고 누가 남기면 예를 들어 나 배가 너무 고파 짜파게티 짜파구리를 겁나 뒤지게 해서 먹을 거라고 해서 내가 하나 먹는데 너구리 2개 넣고 짜파게티 하나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다 못 먹어. 그럼 음스 나오잖아. 음식물 쓰레기. 그지? 네. 그럼 쓰레기를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마찬가지로 너무 빨랐나? 조직세포에서 그지? 영양소와 산소를 받았어요? 그럼 받고 열심히 물질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겨? 노폐물이 쓰레기. 생겨. 노폐물, 음스 같은 거, 노폐물. 그 노폐물을 또 다시 어디에 실려줘서 모세혈관에 실려줘서 그죠? 모세혈관에 실려줘서 버리게끔 해줘야 되겠지. 배설기관을 보내서 그죠? 이런 식의 순환을 끊임없이 하는 거야.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서 영양소, 산소를 담아두고 있는 그 혈액 성분을 조직세포 근처로 흘려보내고 조직세포는 거기서부터 필요한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음스 같은 노폐물들을 받아다가 그죠? 배설기관으로 순환시키게끔 하여 심장으로 돌려보내서 심장이 또 배설기관을 향해서 흘려보내줄 때 버릴 수 있게끔 되는 거지. 돼요? 네. 심장은 내보내는 방향이 동맥,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정맥입니다. 그죠?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방향 쪽에 있으면 정맥이고요. 심장을 기준으로 혈액이 나가는 방향 쪽은 동맥, 그 사이에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을 하는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얇은 혈관 교환이 가능한 한 층의 얇은 세포죠. 한 층의 얇은 혈관. 쌤. 네. 근데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손이 잘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손이 잘리면 혈관에 딱 그 거기에 있는 게 막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상태에 딱 지혈을 하면요 네. 피가 안 통하잖아요. 지혈을 하면 피가 안 통한다. 그냥 딱 이게 그냥 여기에 잘렸다 쳐요. 네. 그럼 여기서 딱 또 오는 게 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딱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들어오지 못하지 않나요? 맞아. 그럼 그래서 거기는 세포들이 다 괴사돼. 그리고 남아있는 그쪽 근처의 세포들이 괴사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양분을 공급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손가락을 내가 사고에 의해서 절단당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자. 근데 이 우리가 도마뱀도 아니고 재생이 되진 않잖아. 그치? 네. 혹시라도 절단되는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돼? 지혈. 지혈도 물론 해야 되지만 손가락 찾아야지. 떠나가면 이거 손가락 다- 찾아야지. 그거 너네가 뭐 기계야? 붙일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 아니 받는 찾아. 일단 찾아서 1시간 이내에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가. 갈 때 걔네를 그냥 생리석 식염수에다가 담가서 가면 안 돼. 왜냐면 삼투현상 때문에 거기 있던 세포들이 쭈그러들 수도 있어. 최대한 우리 몸과 동일한 농도인 우유에다가 담가가면 좋대. 우유. 우유. 두유 말고 우유. 이빨도. 이빨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올까 모르겠어. 이빨도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빨이 깨져도 이빨은 그걸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이빨은 세포랑 다르니까 좀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합시다. 여튼 여기 지금 얘가 있고요. 예, 그죠? 얘를 피에다가 담가도 돼요? 피를 어떻게 만들 건데? 아니 손가락 아, 피를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만들 거야? 안 되잖아. 피는 손가락에 힘들잖아. 떨어지잖아요. 피는 힘들잖아. 안 돼.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같은 농도짜리 액체에다가 담가라고. 1시간 이내에 가야 돼. 그래서
봉합 수술을 해줄 거야. 큰 외과,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봉합 수술 수술을 해줄 거야. 같은데요. 뭐 세브란스 병원이든 어디든 큰 데 가면 전대병원 같은 데 가면 봉합 수술 해줄 건데 아까 오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현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그러면 그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손가락이 좀 잔인하겠지만 손가락 손톱이라고 해봐. 잘려버렸어. 그지? 그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요? 자, 어머니. 자, 1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어찌됐든 거기 생殖식염소에 담가가긴 했지만 괜찮아요. 여기 있는 혈관하고 여기 있는 혈관들이 지혈작용해서 막혔겠잖아. 그지? 여기 있는 혈관하고 여기 있는 혈관들이 지혈작용해서 막혔을 거라고. 네. 그지? 겉으로만 얘네들을 이렇게 봉합시술해서 연결을 해줬다라고 해도 이 안에 내부의 혈관들이 여기하고 여기 길이 끊기면서 피딱지를 형성하면서 막혀져 있는 혈소판이 상태야. 트롤이네. 저 옛날에 그 어느 형이랑 놀고 있었거든요. 그 놀이공 같은 곳에서 저희 그 친구 형이 팔뼈가 반으로 꺾여가지고 막 동맥 끊기고 다 막혔어요. 진짜로? 그래서 뼈를 쳐서 잠깐 바꿨거든요. 나중에 진짜 뼈를 바꾸려고 너무 깊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못 바꿔가지고 그냥 팔 처리해요. 그럼 그 형은 우수야? 네. 아 진짜로? 으스가 그냥 뭐지? 그냥 움직일 수 있는데 그냥 팔이 처리해 그냥. 팔이 처리라는 말이 뭐냐? 그냥 뼈가 처리라고. 아, 뼈를 바꿨거든요. 나중에 다른 뼈를 바꾸려고. 아, 근데 너무 깊숙해가지고 못 바꿨대요. 그럼 느끼긴 해? 그러니까 공안 이렇게 쳐 있는 거 패스할 때 띵띵 울리는데. 울려? 그래 아무튼 이거랑 좀 별개지만 거기 막 박아놓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여튼 얘는 봉합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세포들을 이어주게끔 수술 나름 했잖아요. 겉으로는 이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안쪽에 지금 혈소판의 작용으로 피딱지를 만들게끔 해주는 응고들이 다 일어났잖아. 응고들이 일어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어버리면 겉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연결이 안 된 거지 혈관들 사이사이가. 네. 그쵸? 왜냐면 나도 그 1시간 이내 시간에 막아버렸는데 겉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살을 이어줘서 이제 뭐 이렇게 찢어진 부분을 연결하게끔 수술만 해준 것 뿐이니까 그럼 안 되잖아. 안쪽이 완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 얘를 해파린 알아? 해파린? 네. 해파린? 알아요? 네.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위로 갖다 다니는 해파리 말고 해파리 말고 젤리피시요. 젤리피쉬 말고 그 혹시 거머리 알아요? 거머리? 네, 걔가 피 거머리가 계속 나오게 맞아요. 하는. 우리 몸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 몸 발가락 사이사이나 논이나 밭에 많이 있거든요. 네. 붙어서 발가락에 붙어서 그 사이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요. 죽여요. 근데 신기할 수 있는 그 성분이 뭐냐면 우리의 피를 액체 상태, 그러니까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 액상이 되게 해서 피를 빨아먹는 아이거든요. 곤충이. 걔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헤파린이라고 하는 혈액 응고 방지 물질을 분비하거든요. 근데 집에 그런 안 끝났어? 네. 혈액 응고 방지 물질, 혈액 응고를 지연시켜준 물질, 혈액 응고 지연시키는 물질을 분비를 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의료용 의료용 거머리를 여기에 붙여줘야 돼. 그러면 일주일 넘게 동안 계속 붙여주고 있으면 얘가 침투가 되면서 그 안에 이 응고됐던 얘네들 있죠? 얘를 녹여. 그래서 혈액 응고를 점점점 방지시켜줘서 이 혈관과 이 혈관이 스스로 셀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근데 느낌. 의료용 거머리가 있어. 의료용 거머리. 근데 느낌 신기하지? 그러면 이제 점점 얘가 붙어있을 때 점점 얘가 통통해져. 그러면 얘가 다 어느 정도 피를 혈액 응고 그걸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너는 다시 버리고 이제 또 다른 해파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또 다른 거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혈액 응고가 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봉합수술 이후에 애프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가끔 영재 구분제나 할 때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무튼 겉으로랑 또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랑. 오케이? 자, 지금 약간 조금 별개로 지나가다가 설명이 좀 됐지만 네. 이해는 하시겠죠? 여기 동맥, 모세혈관, 정맥 흘러가는 흐름들. 동맥은 심장의 기준에서 나가는 피들이 흐르는 혈관이고요. 지금 몇 분이냐? 시간 헛타임 이제 나오. 지금 네. 40분 지났어요. 40분? 54, 3시 40분인가요? 아니, 40분이 지났어요. 수업 54분이요. 54분?
수업 시간. 6분이 남았어. 우리 3시부터 지금 4시 반까지지? 네. 남았네. 자, 그러면 잠깐 6분 동안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쓸 시간을 준 다음에 외울 시간을 드리고 쪽지 시험도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자, 일단 보시면 우신방, 우신빌실, 자신방, 자신실 이렇게 있으면 승하양, 승하양. 혈액이 항상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신방으로 혈액이 먼저 들어와요. 그죠? 신방으로 혈액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좌신방으로 혈액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렇게. 오케이? 들어왔던 혈액이 내려와서 각각의 우심실, 자심실로 내려와서 우심실에 있던 피는 어디로 가냐면 폐를 향해 갑니다. 우심실에 있던 피는 여기 이쪽으로 통해서 폐 쪽을 향해 갑니다. 이 방향으로 기억해두세요. 이렇게로. 오케이? 폐를 향해 갑니다. 이거 왜 그래요? 왜 귀찮게? 왜 이렇게 돼요? 몰라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심장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실제 지금 얘네들이 일어나주는 기능들을 팩트를 관찰하여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우심실에 있는 피는 폐로 가더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심실에서 추가하는데 여기 마치 뚫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길이냐면 고가도로야. 육교 아래 길이 있으면 우리 저쪽에 육교 있잖아. 육교. 무조건 그죠? 3차원이에요. 육교. 그러니까 3차원으로 봐야 돼. 뚫고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심실, 우심방 그대로 있고 여기서부터 우심실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이렇게 있으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자심실은 그래서 폐를 거쳐서 순환을 해. 이미 여기 이쪽에 우심실에는 CO2가 되게 많은 혈액이 들어왔었고, 그죠? 왜 CO2가 많은 혈액, 노폐물이 많은 혈액이 들어왔었냐면 이쪽에가 모세 혈관이었어. 조직세포. 그리고 조직세포를 감싸는 모세 혈관.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혈액이 지나가면서 조직세포들에게 뭘 줬어? 영양소하고 산소를 줬어.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해? 네. 세포 호흡을 해. 저 조직세포에서 인조직세포 우리가 첫 시간 때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자, 화폐 바꾸는 활동을 항상 해야 된댔죠. 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신사임당 10,000원이 제일 짱이잖아요. 그죠? 달러를 그죠? 네. 달러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승아, 건빵이 하나 더 남았다. 달러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이 달러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그죠?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줘야 하더라. 생명활동 에너지. 화폐로 바꿔줘야 돼. 생명활동 에너지. 그때 산소라는 게 꼭 필요해. 그리고 이 영양소가 일종의 달러야,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10,000원권, 심사임당 같은 10,000원권, 세종대왕인데요. 세종대왕님 같은 했어요. 다시 했어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포도당은 이런 탄소나 수소나 산소라고 하는 원소들이 포함되어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산탄소와 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겨. 오케이? 네. 이게 호흡이야. 식물의 호흡하고도 비슷해. 동일해. 식물도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건 광합성을 하는 거고 동물은 광합성을 못하고 호흡만 받은 양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세포호흡을 통해서 뭐 해줘? 생명활동 에너지를 바꿔서 쓰고 다니는 거고 오케이? 이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나 물들을 배설기관으로 보내서 버려지게끔 하다 보니 이쪽은 CO2가 항상 많아. 노폐물이. 줄세포 쪽은.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다가 버리기 위한 장소로 뿅뿅 받아갖고 뿅 내보내는 거예요. 네. 오케이? 다시 뿅뿅 받아다가 뿅 내보내는 거예요. 뿅뿅 받아다가 CO2가 많으니까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CO2가 많아요. 그쵸? 네. 페퍼 쪽은 방금 우리가 숨을 쉰 상태에선 대기 중에 CO2가 많아요? 대기 중에는 0.03%가 가장 최대치예요. 굉장히 진짜요? 작습니다. 네. 대기 중에 있던 CO2는 제일 적고요. 지수가 제일 많잖아요, 공기 중에. 그다음 그렇죠. 탄소. 아주 작아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바깥쪽에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적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산에 의해서 CO2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죠. 네. 그죠? 그죠? 술 마신 상태에서 공기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기체가 산소잖아. 그리고 계속 조직세포는 이 산소를 계속 썼고, 그죠? 계속 소비해서 썼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적은 상태로 왔던 혈액이, 그죠? 네. 세포 쪽에는 산소가 되게 많으니까 여기는 산소가 오. 많고 이쪽은 산소가 적으니까. 그죠? 그럼 이 산소라는 기체가 여기 이쪽 근처에서 확산되어 들어오겠죠. 그죠?
CO2가 여기는 많고 O2가 여기는 적으니까 들어온다고요. 승화요. O2가 여전히 많고 여기는 O2가 적으니까 들어왔어요. 산소가. 그럼 산소가 많아진 혈액 성분들을 우리 목적은 뭐야? 온몸으로 산소를 또 퍼서 공급을 시켜줘야 되겠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와서 자신방에 들어온 다음에 자신방에 수축해서 자심실로 내보내시면 마찬가지로 자심실에서 저희가 수축을 하면 얘도 3차원적인 형태처럼 이렇게 되어서 어디 쪽으로? 여기 온몸에 둘러싸는 모세혈관 쪽으로 내보내진다라고요. 되겠나요? 네.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고 너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오케이? 네. 그러면 혈관의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혈관의 이름을.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들은 무슨 맥? 동맥. 나가면 동맥, 그죠? 그러면 여기 혈관하고 여기 혈관인데 얘는 지금 폐를 향해 나갔잖아. 그죠? 동맥. 그래서 폐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라고 동맥. 하여 나가니까 폐동맥.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갔잖아. 나갔잖아. 나가면 동맥. 나가면 동맥이라며. 폐동맥. 나가면 동맥이라고. 그지?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면 동맥. 동맥. 그지? 동맥인데 폐를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혈관 이름은 폐동맥이야. 폐동맥이야. 진짜 폐정맥. 그러면 이 반대 방향에 있는 폐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이 혈관의 이름 뭐겠어? 폐. 심장으로 혈액이 정맥. 들어오면 폐정맥. 그지? 정맥이야. 약속이야 이거. 오케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혈관의 이름은 폐정맥. 미안한데 혀가 네. 요게 되게 사운드가 크게 들어가.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 다음에 여기 결석된 애들 영상 보여줘야 돼서 그쪽 근처가 왜 가까우니까. 나한테? 그래서 여기가 폐동맥이고 이쪽이 폐정맥이야. 오키도키? 오케이. 나가니까 동맥, 들어오면 정맥. 정맥. 그죠? 이렇게 자심방 거쳐 들어온 혈액이 이 자심방이 수축해서 자심실로 혈액이 내려오면 자심실을 수축했을 때 여기서부터 연결된 혈관을 이렇게 통해 온몸으로 가겠죠? 네. 그죠? 그럼 이쪽 혈관의 이름은 뭘까요? 사이즈가 대동맥. 크네. 대동맥이에요. 멀리 크게 가니까 온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심실에서부터 수축되어서 여기로부터 힘을 받아서 가는 얘는 대동맥. 그죠? 대동맥을 거쳐서 여기 받은 많은 산소랑 또 온몸을 돌면서 받았던 영양소들을 수축을 하여서 운반을 시켜주겠죠. 그죠? 그래서 대동맥을 거쳐서 슝 가서 대동맥의 끝이 모세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온몸의 모세혈관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직세포들에게 영양소도 주고 산소도 주고 영양소도 주고 산소도 주고 그러니까 영양소 산소를 받아다가 호흡. 조직세포는 뭘 하고 세포업을 하고 그죠? 세포업을 해서 받은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받아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 여기 혈관의 이름은 혀가 뭐겠어요? 네. 여가 대동맥이면 여기는? 대정맥. 네 맞아요 대정맥. 후. 그리고 여러분이 물구나무를 서도 이 혈액의 흐름은 바뀌지 않아요. 왜 안 바뀌도록 할 수 있냐면 사이에 뭐가 있냐면 판때기가 있어. 판막. 혈액에 정해져 있는 한쪽 방향으로만 혈액이 흐르게 하는 거야.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기 위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판막이 어디하고 어디 있냐면 방아 오실 사이 여기 방아 오실 사이에 여기 하나 있고요. 판막. 좌심방과 좌심 사이에도 여기도 판막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디에도 판막이냐면 무심실과 폐동맥에 있고 여기에도 판막이 있고요. 우심실과 폐동맥이 있고요. 그림이 옆에서 봤더니 잘못 봤던 애가. 무심실과 폐동맥에 있고에도 판막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도 판막이 있어요. 지금 그럼 나머지 혈관은 없는 거예요? 정맥에도 있어요. 아니 그래 이거 왜 나머지는 없어요? 네, 없어요. 모세혈관에도 없고요, 판막은. 그 다음에 동맥에도 없습니다. 동맥 내부에도 없어요. 이렇게 판막이 있어요. 자, 저희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거예요. 등급이라는 영어 건데. 공부 안 하고 나 몇 점 맞을게. 영어 하나도 공부 안 하고. 네? 물어봐요. 45점. 76. 수학 공부했어? 아니. 마늘 했어. 다. 개만 한자, 했어. 마늘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영상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녹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여기 볼게요. 네. 컴온. 자, 보시면
자, 전반적으로 다 쓰셨다고 보고서 지금 저는 쌤 조직세포 써야 되죠. 네, 물질대사 이거 좀 쓰시고요. 조직세포. 자, 일단 그 심장에서 물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전반적인 혈관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 심장을 기준으로 나가면 동맥, 그죠? 나가면 동맥, 나도 들어오면 정맥이야. 혈관의 이름이 있죠. 오케이,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자, 폐를 향해 나갔냐? 그럼 폐동맥. 폐에서 들어오냐? 폐정맥. 그죠? 온몸을 향해 나갔냐? 그럼 대동맥. 온몸에서 들어오냐? 대정맥.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폐동맥, 폐정맥, 대동맥, 대정맥 이렇게가 될 거고요. 네. 항상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폐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니까 폐포의 모세혈관이라고 해도 같은 표현이겠죠. 뭔데요? C6인가요? 네, 탄소 6개, H 12개. 왜 너는 쓸 때 안 쓰고 이제 물어보고 있니? 아니, 왜 써야 됐어요? 이거 안 써도 상관없어. 자, 일단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혈액이 나가면 동맥을 통해 나갔고요. 들어오면 정맥을 통해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몸의 구조가 거꾸로 뒤집어져도, 그죠? 항상 정해져 있는 한쪽의 방향으로 혈액이 항상 받을 때만 받고, 나가는 방향 항상 나가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곳곳에 방과 실 사이에 존재하는 판막이 있어서 혈액의 역류를 막아준다는 거죠. 돼요? 판막이 있어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심실 입장에서 두 개의 심실이 동시에 수축을 했다라고 해. 그럼 이 심실이 수축을 해서 우심실이 수축을 하면 폐동맥의 입구를 통해 혈액이 가야 되잖아. 그지? 네. 근데 여기에 열려져 있는 얘는 이렇게 여러 제껴지면서 심실에서 보고 있나요? 여기 있는 이 판막은 심실이 우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얘가 여러 제껴지면서 얘 폐동맥으로 혈액이 갈 거야. 네. 그지? 근데 우심실이 수축했을 때 이 판막이 만약 없으면 우심망과 우심 사이에 판막이 없으면 그러면 여기 있던 혈액이 이쪽으로 역류할 수 있겠죠. 역류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역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판막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심실과 심방 사이에 판막이 있고요. 심실과 각각의 대동맥의 입구에도 판막이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쓴 것이 모두 다 판막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써져 있진 않지만 어떠한 설명들이 또 추가로 나오냐면 동맥혈, 정맥혈이라고 하는 설명이 추가로 나옵니다. 동맥혈은 동맥이라는 혈관의 이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맥혈인 건 아니에요. 정맥혈도요. 정맥이라는 혈관의 이름을 갖고 있어서 정맥혈인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혈액의 조성, 혈액의 성분에 따라 이름을 붙였어요. 혈액의 조성, 혈액 성분에 따라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동맥혈은 애프터 상태, 그러니까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겠죠. 애프터 상태일 때 산소의 농도가 더 많아진 혈관이 흐를 때, 혈액 성분이 흐를 때 그걸 동맥혈이라고 해요. 애프터 상태, 그러니까 뭔가 지나고 난 이후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져 있는 혈액 성분이 흐를 그럼 때. 저 폐정맥이 그럼 잠깐만요. 정맥혈은 그럼 뭐겠어요? 이산탄소가 많은 거? 네, 정맥혈은요. 애프터 상태일 때 산소보다는 그 전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져 있으면 그걸 정맥혈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다 덮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가장 극단적으로 이쪽 네. 폐정맥. 자, 남은. 이렇게 흐르기 전보다 흘러오고 난 이후에 여기 있던 산소가 어느 정도 많이 안으로 들어왔죠. 네. 그럼 폐정맥은 이름은 정맥이지만 왜 심장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이름은 정맥이지만 어떤 혈액 성분이 지금 흐르는 거예요? 산소가 많죠? 동맥혈. 그죠? 동맥혈입니다.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폐정맥 혈관 이름은 폐정맥이지만 슉슉 이렇게 흘러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심장으로. 그럴 때 여기 폐포 쪽에 많이 있었던 산소의 일부가 녹아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여기가 많고 이쪽은 산소가 적은 혈액 성분이었기 때문에 산소가 확산되어서 안으로 들어온 거라 산소의 농도가 훨씬 더 많은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혈액 이름은 폐정맥이지만 동맥혈이 흐르고 있어요. 돼요? 이 동맥혈이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흘러서 좌심방으로도 들어갔고 좌심방이 수축해서 좌심실로 내려갔으며 좌심실이 수축해서 이 혈액에도 이 동맥혈에도 당연히 산소가 많은 혈액 성분이 흐르는 거죠. 그죠? 동맥혈. 돼요? 네. 여기 이해되고 있어요? 네. 진짜로요? 자, 대동맥이라는 혈관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럼과 동시에 이 혈관에 산소가 많아요?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혈관 이름이 혈액 조성이 뭐라고?
동맥혈이라고. 동맥혈. 동맥혈이라고. 그죠? 여기도 산소가 많았어요. 네. 그죠? 여기도 산소가 많았고 산소가 많아진 형분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산소가 많아진 형분들이 저렇게 가서 조직세포에게 공급해줬어요. 슉슉슉. 영양소, 산소 공급해주고, 그죠? 슉슉슉. 그럼 조직세포가 열심히 세포업을 하잖아. 네. 그럼 세포업을 하면 할수록 산소는 소진되고 조직세포 안에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와 물이랑 노폐물이 발생이 되면 그 이산화탄소와 물이랑 노폐물을 받아다가 야, 나 버리러 갈 거야 하고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게 들어오겠죠. 네.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성분이 흐를 거예요.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성분이 흐를 겁니다. 많을 때 합니다. 그럼 대정맥이면서 동시에 무슨 혈이 흐른다? 정맥혈. 네, 정맥혈이 흐른다. 그 많아졌던 이산화탄소를 어디로 버리고 가려고 한다? 폐. 무심방 거쳐서 아. 무심실로 내려온 거고, 무심실이 수축하면 그 이산화탄소가 많은 성분을 폐로. 폐로 내보내서 버리러 가려 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폐동맥도 정맥혈. 그렇죠. 정맥혈이죠. 오 마이 갓. 오마이갓. 이것도 쓰나요? What is this? 논리성으로 찾아가면 훨씬 더 수월해요. 예, 적으세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의 그림에다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공포영화 뭐요? 뭐? 아니에요. 왜 말하다가 말?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어?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나요? 네.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해. 네. 안 좋아해. 저 보러 가거든요. 잔상이 너무 많이 남아서 선생님도 여러분만한 나이 때는 막 많이 봤어요.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지금 근데 왜 색깔이 다른 거예요? 색깔이 왜 다른 아니 거냐고? 심장 보면요. 응. 그 맨날 그 빨간색 핏줄 있고 빨간색하고 파란색 네. 나타내죠? 이거 뭐 이런 근데 거. 어차피 여러분은 학교 시험지 문제 풀 땐 그 색깔 이게 지금 동맥이나 정맥이 피부 표면에 가까이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의 차이인데요. 여기 맨날 파란색을 보여가지고 나도. 그 뭔가 막 사진 같은 거 피부 보면 표면 쪽에 존재하는 게 정맥혈이고 실제 거기에는 정맥이라고 하는 게 피부 표면 쪽인데 심장에서 심장을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 피들이 흐르다 보니까 약간은 혈액 조성에 이산화탄소가 좀 더 많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약간 검붉은색으로 약간 보이는데 표면 자체에서는 이게 지금 뭐 빛이 반사되고 나오는 그 정도의 차이 때문에 약간 색깔이 달라 보이고 동맥은 훨씬 더 깊숙이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 표면에 있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정리가 되셨죠? 네. 동맥과 정맥이라는 혈관의 이름과 동맥혈, 정맥혈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그죠? 오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암기할 수 있는 형태의 팁을 알려드렸고요. 이 팁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이산탄소. 그래서 심장을 기준으로 혈액이 들어올 때는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들어오고 들어올 때는 동맥 들어올 때 항상 어디로 들어온다고? 심방으로. 심방을 통해 들어와서 심실로 혈액이 내려온다고. 그리고 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축을 하게 되면 각자 크로스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죠? 왜 내가 이렇게 크로스되게끔 외워뒀냐면 심장의 실제 해부학적 그림이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가요. 진짜로 좌심실은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폐동맥은 이쪽에 있고요, 대동맥은 여기 있고 이런 식이야. 폐동맥이 여기 있고 대동맥이 여기 있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스된 형태처럼을 기억해 두시는 게 여러분의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쉽겠죠. 그걸 외워둔 상태로 여러분의 143쪽에 9번을 한번 채워보면 143쪽에 9번을 한번 먼저 채워보자고요. 9번 143쪽에 9번 정신 챙겨봐 하나. 자, 143쪽에 9번 보시면 A, B, C, D 그림이 있는데 A, B 어디에요 혈관 이름이? A는 우심방, 그죠? B가 우심실, C가 자신방. 좌심방, D는 자신실. 좌심실 되겠죠. 그리고 간은 너무 쉽네요. 간은 뭐인 것 같아요? 가는 판막이죠. 간은 판막이죠. 판막이고요. 자, 혈액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온다고요? B에서 A야, A에서 아니면 B요. A에서 B야? A에서 A에서 B죠. C에서 D고요. 그죠? 네. A에서 B나 C에서 D 쪽으로 흐르는 형태고요. D가 수축할 때, 자, D가 수축을 했어요? 네. 그러면 가가 열릴까요? 다쳐요. 닫혀야죠. 만약 열리면 D에 있던 혈액이 C로 빡 역류될 수 있는데 그럼 안 되겠죠. 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책에 그 기호는 없지만 A, B 그림 봐보고 B에서 연결된 파란색 혈관 보여요? 네. 그죠? 아니야 오빠 거기까지 간 거 아니야. 지금 나 9번 하고 있어. 9번 그림에서
B라고 하는 10번 아직 안 갔어. 10번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B라고 하는 그 우심실에서 연결된 그죠? 파란색 혈관 보이는 부분 있죠? 네. 그래서 기호는 없지만 걔가 뭘까요? 네. 폐동맥. 그 아이가 폐동맥인 거예요. 와. 오. 그 아이가 폐동맥 왜 외워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로스다. 이렇게 크로스로 꺾여서 나간다고요. 그 아이의 그 파란색 혈관 이름은 폐동맥인 거고요. 돼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고 그다음 D, C와 D 있죠? 네. C와 D, C와 D에서 D에서 빠져나가는 빨간색의 혈관들 보인가요? 네. 그죠? D에서 빠져나가는 빨간색의 혈관은 D가 뭐니까 좌심실이니까 그죠? 좌심실에 연결된 혈관 이름이 뭐예요? 대동맥. 대동맥이에요. 그죠? 기호는 없지만 그게 대동맥인 겁니다. 되겠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양 옆에 얘네들 그 정맥들은 또 문제로 확인해 볼 거니까 넘겨서 자, 당연히 숙제 어디 풀어오냐면 149쪽에 자, 지금 몇 분이에요? 아직 안 끝났죠? 지금이 한 20분. 23분이야? 149쪽에 4분. 149쪽에 13번부터 체크해봐. 149쪽에 13번부터 자 150쪽에 14번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150쪽에 18, 19번 두 문제를 숙제로 내드릴 건데요. 18, 19번 그러니까 총 4문제야. 맞죠? 오케이? 자 여러분 쪽지 시험 볼 거예요. what 15분 숙제. 이거 아니고 이거 두 개. 두 개. 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일시정지 한 번만 해볼래요?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죠. 심장 그림을 최대한 제가 알려준 그 형태 그대로로 그리는데 세포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정말. 하시면서 아니 세법을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들 하시면서 위에가 방 아래가 실이었고 우자좌 생각하시고 들어왔고 내려왔는데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 폐가 있고 이쪽에 온몸이 있구나. 이쪽에 폐가 있고 이쪽에 온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혈관 이름들과 나가고 들어오는 방향까지를 표현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쪽시험 볼래요? 네. 네 봅시다. 세종문고에서 이거 내야 되나요?